안녕하세요. 정치업의 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민주주의는 어떤 걸까요? 민주란 한자의 뜻은 얼만큼 알고 있나요? 민주, 어, 국민할 때 그 민자고요. 주인할 때 주인입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식이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보셨나요? 1987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87학번 신입생 연희가 겪었던 일인데요.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그 당시 때 일어났고, 얼마나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민주화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노력, 희망, 그다음에 눈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번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영화죠. 자, 민주주의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물론 중간에 왜곡될 수도 있지만 이런 국민의 뜻에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자, 이 국민의 뜻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헌법에 있습니다. 자, 헌법 보세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 민주주의가 등장한 나라, 국가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여기입니다. 어딜까요? 자, 보시면은 조각상이 있고 옷을 치렁치렁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흔히 잘 알고 있죠. 아주 유명한 철학가들이 많이 탄생한 나라, 바로 아테네입니다. 자,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제를 이루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하죠. 자, 일단 시민이라는 자체가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그냥 국방의 의무, 군인이, 신군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무원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높은 지위에 한 번씩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던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시민입니다.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에 참여는 아닙니다. 여기서 잘 오해를 하시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시민 그러면 정답이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 아닙니다. 참여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네 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시민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물건으로 취급했던 거죠. 자, 그리고 물건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여성입니다. 지금이야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높고 여성을 굉장히 높게 취급하지만 그 당시 때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냥 남자를 빛내줄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고 취급하고 합니다. 여성에게는 투표권도 없고 시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 방식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테네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국방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죠. 즉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오직 성인 남성만을 지칭합니다. 애들도 당연히 안 되죠.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남성 시민만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옷이 보시면 왕관이 있고 쫄바지를 입는 거 보시네요. 그리고 그 앞에 좀 비싼 옷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자,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바로 중세를 지나와서 드디어 근대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자, 한동안 아테네랑 로마가 멸망하면서 자, 민주주의에 대한 꽃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세가 들어오면서 인간보다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문들이 빛을 발하게 되었죠.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이런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 자, 점점 기술은 발달하고 점점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과 나와의 평등을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돈 많지만 신분에란 그 이유 하나. 자, 태어났다는 것을 잘못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능력이 더 좋고 내가 더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저기 있는 빨간색의 쫄바지한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이 처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중세 구조의 모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특히 지금의 세상의 모습을 인식해서 이거를 일깨우려는 사상을 탄생하기 시작하죠. 이걸 바로 계몽사상. 자, 몽매한, 꿈속에서 깨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몸속에서, 꿈속에서 깨어난 사상. 자, 신분제라는 아주 불공평한 세상. 그 다음에 신이 내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믿어라고 강요하는 그 사상. 그런 사상에서 깨어나서 바로 우리 지식을 믿고 우리 사상을 믿어라는 바로 그 사상이 계몽사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그렇다라고 깨어나지만 어떤 방식으로 깨어난지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일반 대중한테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오고부터 난 뒤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바로 그게 사회계약설입니다. 뭔가 이 시대 때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인식을 합니다. 뭔가 불공평하다.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데 왜 아닌다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은 느낌? 이걸로는 대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죠.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게 바로 이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민주정치가 형성되는데 여기가 무엇이냐면은 시민혁명 전에 어떤 찻집 같은 것입니다. 찻집 같은 데 모여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귀족들도 있습니다. 귀족 자제도 있고 세상에 깨우친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상하다, 왜 우리는 저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도 끝내는 이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자, 이런 시민혁명의 발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근대 민주 정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특히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민혁명입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해보죠. 이 시민혁명은 근대 민주정치를 형성하는 데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쳤던 사상은 무엇이 있는가? 아까 말했던 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몽사상. 두 번째. 자, 신문제를 타파하는데 몽매한 무지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귀족들과 우리는 뭐가 다른데? 라고 외치는 있습니다. 바로 그 외치는 근거 사상 중에 하나가 천부인권입니다. 자, 하늘이 부여한, 부여부, 인권, 인간의 권리. 자, 중세시대는 성경을 믿고 기독교, 카톨릭을 믿는 시대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문제는 없습니다.
신 아래는 누구나 다 평등하고 신이 내려주신 모든 인간에게 내려주시고 인간을 모두 다 사랑한다 라는 사상입니다. 근데 그런 사상을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몰랐던 거죠. 왜 그러냐, 신부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부님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인쇄술의 발달과 성경이 보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귀족과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하늘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천부 인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평등이 나오는 거죠. 왜?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었다.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사상에서 깨어나라. 계몽 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이걸 대중인들에게 절묘하게 조합시켜서 설명하는 게 국가는 왜 있으며 저 귀족들은 왜 존재하는지 왕은 왜 있는지를 설명하는 사상이 바로 이 사회 계약설이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의 발달인데요. 이런 사상이 또 있었지만 역사적 흐름 사상을 한번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면은 제일 먼저 민주주의의 형성에는 고대 아테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사상들이 흘러나오면서 두 번째 나온 사건이 바로 영국입니다. 자, 민주주의가 강하려면 일단 왕의 권한이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왕의 권한이. 민중들의 권한이 세지면서 왕의 권한이 점차 축소되고 권력이 점점 분화되는 그런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왕의 권한을 뺏었던 처음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서양의 사회에서는 바로 명예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이죠. 자, 물론 이 사건 전에 영국의 왕과 의회는 오랜 시간 다툽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영국의 왕과 귀족들과 젠트리들이 운영하는 이 귀족들 간의 의회들 간의 대립 싸움은 몇십 년 동안 계속됩니다. 끝내는 누가 승리했냐면 의회가 승리하죠. 의회의 승리가 되면서 왕의 모든 권한을 축소합니다. 왕은 그냥 그 장식품이었죠. 그래서 왕은 이 국정의 손을 떼고 오로지 국회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형태의 왕국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걸 입헌군주정이라고 하죠. 자, 헌법에 입각한다. 이죠. 입헌 뜻입니다. 헌법에 입각하여 군주, 왕을 다스리는 방식이 입헌군주정입니다. 근데 왜 하필 명예혁명이라 붙였냐면요. 이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사건 이전에 수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피가 흘렀고 이 사건에만 안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입니다. 이 사건에 의해서 왕은 국가를 운영할 때 거의 힘을 잃게 되고요. 혹시 왕이 뭔가 하게 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라는 조항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손에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점점 왕이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없어지는 사건도 생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 다음에 영미입니다. 프랑스가 아니고 영미프라고 외우시면 돼요. 영미프. 미국 헌법입니다. 드디어 헌법이란 게 처음 나왔습니다. 자, 앞에 헌법에 입각하여 군주를 다스리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헌법이 아니죠. 그냥 의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근데 드디어 헌법이라고 정확히 명문화되고 왕도 귀족도 없는 그런 제도가 탄생합니다. 바로 미국이죠. 자, 보스턴 차 사건으로 미국 독립전쟁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표자들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바로 드디어 왕이 없는 정부 형태, 대통령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최초로 드디어 왕이 없습니다. 자, 영미입니다. 영미. 그리고 이 다음에 아까 영미프.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부르주아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죠.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간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유명한 노래죠. 레미제라블의 배경도 되기도 합니다. 두유 두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자, 하지만 이런 시민혁명의 결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게 전부 다 근대예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페이지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대의 결과입니다.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혹은 근대 민주주의에 성립된 것들 외워주십시기 바랍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확립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대신 결정해주는 제도,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제도, 대의제가 발달하고요. 법대로 반드시 다스리라는 법치주의가 확립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마찬가지로 헌법에 따라 다스리라는 입헌주의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 지금 좋은 거 다 있어요. 민주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입헌주의 다 있습니다. 좋은 게 다 있습니다. 나중에 근대랑 현대랑 비교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근데 방금 이 좋은 얘기가 왠지 현대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현대에 나온 게 아니고 다 근대에 나왔습니다. 현대는 이걸 약간 수정한 거지. 좋은 건 이미 근대에도 다 나와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혁명도 문제가 있죠. 왜 그러면 근대랑 현대랑 비교했을까요? 똑같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나 시민혁명은 돈 많은 사람들만 유리하고 여기서 민주주의의 시민이란 돈 많은 남자만을 뜻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죠. 자, 이 문제점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